오늘 그 사건 이슈는 의붓딸 그 화장품에다가 변기 세정제를 넣어가지고 의붓딸을 그 해하려고 했던 계모 그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거 발생한 거는 작년이죠. 작년에 성남시 쪽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계모입니다. 새어머니죠. 새어머니가 의붓딸은 16살인데 그 의붓딸 말고 이제 아마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이제 친자식이죠. 그거는 그 경우는 그러니까 친자식에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계모로서 같이 재혼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16살 먹은 딸 의붓딸 의붓딸은 그 안중에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정제를 식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을 하는 데다가 몰래 이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변기 세정제거든요. 사실 그거 먹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그 신체에 그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친아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TV 리모컨 같은 거를 그 여학생이 의붓딸이 뺏었다. 그런 이유로 이런 그 험한 짓을 했던 겁니다. 3월 8일이죠. 작년 3월 8일에 이런 범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적발이 돼 가지고 특수상해 미수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로 기소가 돼 가지고 징역 1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특수상해 미수거든요. 이 죄가 적용한 죄가. 그럼 특수상해가 뭐냐? 상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가 나면 다쳐서 피가 나거나 피부가 찢어져서 열상을 입거나 이러면 봉합시술 같은 거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경찰 당국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상해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특수가 붙어요. 특수상해. 이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사람한테 상해를 가했을 때 특수상해죄를 적용을 합니다. 당연히 형량은 일반 상해죄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그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그 딸 가글에 섞을 때 사용한 이 변기 세정제 거기에 더가서는 이제 화장품 바르는 그 화장품의 스킨에 이게 그 미스트라고 여성들이 뿌리는 거 있답니다. 거기에도 몰래 변기 세정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섞여가지고 얼굴에 칙칙 뿌리면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를 가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죠. 미수에 그친 거는 이 여학생이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보여요. 다만 경찰에서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워낙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전에 있었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범죄 사실에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전에도 먹으면 역한 냄새가 나고 식빵 같은 거를 특히 먹었나 보죠. 그래서 먹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여학생이 의심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몰래 그 본인의 이 PC에다가 그 자동으로 녹화되는 기능을 켜놓고 학교를 허겁지겁 갔다고 하고요. 아마 그 하루 종일 수업 받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았겠어요. 사실이어도 기분 나쁜 진짜 불쾌한 일이고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거를 의심해서 본인이 자동 녹화 기능을 켜놓고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본인한테는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그랬다가 막상 학교 갔다 와서 노트북을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범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거기에 녹화가 돼 있었죠. 그거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 전부 그 나갔었죠. 새엄마가 쓱 들어가 가지고 변기 세정기를 섞으면서 뭐 방송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이 원본에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그 목소리에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변기 세정제를 들고 쓱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혼잣말을 하는 엄마 계모의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얼마나 이 딸이 상처 입고 놀랬겠습니까? 그때 혼자서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이렇게 떠들면서 식당 봉지, 그 책상 위에 있던 식당 봉지를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 의료용 그 주사기로 변기 세정제를 타고 또 이 미스트라는 그 화장품에다가도 액체를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 녹화가 돼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한국판 식센스라는 표현도 나올 만도 하겠죠. 그런 그 범행을 했고요. 아까 내가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는 말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 여학생이 엄마한테 그 얘기 했대요. 엄마 뭐 이 식빵 같은 데서 냄새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쓱 그 얘기를 하니까 너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걸 바로 뺏어서 쓰레기통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이 딸은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딸 얘기가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파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휴대용 그 PC 자동 이 녹화 기능 이거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나올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 발, 온몸이 다 떨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뛰어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이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슴이 벌렁벌렁 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경찰에서 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범행 영상 확인한 다음에 딸이 바로 112에다가 신고를 했고 결국은 그 경찰에 검거돼 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던 겁니다. 아동복지법 위반도 같이 의율을 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특수상해 미수죄에다가 아동복지법 그 괄호 열고 하면 아동학대입니다. 그것도 이제 적용이 같이 됐는데 그거는 2015년도에 의붓딸이 늦은 시간에 이제 좀 시끄럽게 하면서 샤워를 한다. 늦은 밤에 샤워를 하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다면서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등을 때리고 그 또 남편하고 말다툼 중에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한테 집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멀쩡한 그 의붓딸 누워있는 딸을 밖으로 나가라고 멱살 잡아 일으켜가지고 끌어내고 이런 그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2015년도에. 그래서 적용했던 게 특수상해 미수죄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가로 열고 아동학대죄 두 개를 의율해서 재판에 회부했고 그게 1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실제로는요 이 딸에 의하면 사는 동안 7년 동안 그 폭언하고 폭력에 이 계모로부터 시달렸다. 뭐 늘 이런 얘기했대요. 그 자기 그 의붓딸한테 얘는 도대체 그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혼자서 우는 날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단지 친아들이 들고 있는 어린 그 친아들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 뺏었다 해가지고 그게 괘씸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본인이 재판정에서 또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단지 자신의 친아들 그 TV 리모컨을 의붓딸이 뺏었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 7년 동안 그 이 폭언과 그 폭행으로 그 가해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붓딸이기 때문에 지가 말한 것처럼 뭐 이 가족처럼 안 느껴졌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아이 다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의붓딸인데 다치라고 변기 세정기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변기 세정기를 섭취하게 되면 먹게 되면요. 잘못하면 구토 설사가 유발되고 또 얼굴에 바르면 화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범행을 했으니까 정말 그 본인 생각 같아서는 그냥 본인도 그 변기 세정제 넣은 빵하고 그거 먹으면서 얼굴에 미스트로 화장 좀 섞인 걸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본인은 단지 그 TV 리모컨 때문에 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변소하면서 그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에서는 1년형을 그냥 명확하게 줬습니다. 그때 1심에서 준 이 재판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록 개 모녀 사이 개입니다. 이을 개자 개 모녀 관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감호 아래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범행을 하려다가 발각이 돼서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방법이 은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아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아이 방에 가서 은밀하다. 또 이 같은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재혼 가정에 대한 그 사회 일반의 신뢰 요즘 재혼 가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재혼 가정 그 계모에 대한 문제 재혼 가정에 대한 어떤 하기 좋은 말들 마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쁜 행위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계모가 이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년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돼야지 확정이라고 하겠지만요. 대법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심 아니고 법리심입니다. 그 서류로만 보고 1, 2심에서 적용했던 그 법리 그러니까 직전심 그 고등법원 2심에서 적용했던 법리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살펴보는 게 이 대법원 이 법리 법정심입니다. 2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2심에서도 여전히 계모를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그 범죄는 신뢰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 간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은 점.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재판부에서 불필요한 설명으로 보여요. 1심처럼 그냥 은밀한 방법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어떤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그다음 그런 죄질 불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붙인 게 2심에서 이거네요.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은 점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예전 이론입니다. 예전 범죄학 이론 통계라든지 연구에서 가정에서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정 학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이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통계 수치한 조심스러운 타진 아니면 타전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론 현출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어떤 가정 폭력이 있었던 집에서 컸던 사람들이 커가지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정학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정설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주장은 지금 범죄학을 연구하거나 가정폭력 관련돼 가지고 통계내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구태여 사족같이 요즘에는 주장하지 아니하는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야 할까 하는 부분이 좀 듭니다. 여하간 그 부분은 좀 제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뭐 하다 보니까 건건이 법원의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토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되도록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족을 좀 붙이는 겁니다. 뭐 이 방송에서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하니까 뭐 지나치게 무슨 사건 전문가가 이 법리를 가지고 뭐 얘기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법리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 학위 자체를 법학 박사로 받았어요. 그 법리에 대해서 남보다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하고 연관된 법리 관련돼서는 죄명을 붙이는 거에서부터 적용하는 거 뭐 판례까지 나름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뢰하시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1년도 적은 거 아니냐. 그 위험한 물건을 식빵에 넣어서 먹이고 미스트라는 그 화장품에 넣어서 얼굴에 뿌리게 해서 화상 입힐 목적이 있었으면 극히 불량하고 말 그대로 특수상해인데 1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그 1심에서 건 뭐 2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투입한 유해 물질이 극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6살짜리 그 리모컨 그 뺏긴 아이, 울었다는 아이, 친아들 그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어찌됐건 어머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여학생 착하기도 해요. 본인이 신고는 했지만 이복 동생 양육의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 6살이니까. 그래서 이 여학생이 늦게 그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의서 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 좀 참작을 해서 징역 1년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제가 이 가정폭력 관련돼서 현장에 경찰이 최초에 출동해서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가정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는 그 매뉴얼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 지금 그 전국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관이 그쪽에서 괜찮다 가라 해도 그냥 돌아오는 일 없이 반드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경찰관 눈으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 불리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이 처벌을 원치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등등 절차를 가정폭력 매뉴얼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배포했고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 관련된 거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깨지면 그 사회 전반이 깨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단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관련돼서는 이제는 숨기고 감추고 할 게 아니고 가차없이 제3자 입장, 이웃에서도 신고해주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려줘야지 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한 엄마입니다. 아무리 의붓딸이라고 하더라도 의붓딸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비정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번 주 사건 이슈 첫 번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